상안검 수술에 만족도가 높으신 분은 쌍꺼풀이 없으셨던 분이 쌍꺼풀이 만들어지길 원하시면서 피부 처진도 개선을 원하실 때 그때가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엘성형외과 대표원장 임종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하안검 성형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안검 성형을 보시면 눈 밑에 있는 피부가 늘어난 것을 개선하는 수술을 하안검 성형술이라 칭하고요. 피부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눈 밑에 나온 불룩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을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지방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지방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안검 성형술 안에 지방 재배치 수술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눈 밑에 지방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 절개를 통해서 눈을 뒤집은 결막을 통해서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눈 밑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40대 들어서면서 많이들 병원을 방문하시는데요. 찾아오시는 연령대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도 눈 밑에 지방이 볼록하게 있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40대임에도 눈 밑에 지방이 별로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얼굴 형태에 따라서 지방이 약간 돌출되어 있어도 크게 띄지 않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튀어나와도 굉장히 사람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느끼시기에 눈 밑 지방이 많이 나온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병원을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당연히 피부를 잘라냄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름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눈은 위로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으로도 볼 때 그 눈 움직임에 따라 피부가 당겨지기도 하고 덜 당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겨졌을 때의 피부를 생각을 해야 돼서 정면을 바라보게 될 때는 여분의 피부가 좀 생기면서 잔주름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눈이 돌출되신 분 같은 경우에 볼록한 경우와 피부 여분이 많은 경우에 다크서클이 생김으로써 눈이 약간 퀭해 보이고 이러면서 또렷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들 수는 있는데 지방 재배치를 함으로써 눈 밑 부분은 좀 들어가 보이고 더 아래 부분은 돌출이 되면서 시야 분산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눈이 약간 커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의사의 실수, 원치 않았던 결과지만 수술 과정에서의 돌발 변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경우에 따라 수술 후에 관리를 할 때 환자분이 원치는 않았지만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술 후 1, 2주 사이에 생기는 문제점은 빨리 발견하면 빨리 처치가 가능해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1, 2주 사이에는 경과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안검 성형술 카테고리 안에 피부를 절제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를 절제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있어서 지방이 돌출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은 많지 않으나 돌출이 되어 있어서 그걸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위치를 바꾼다면 재배치, 지방이 너무 많아서 지방을 좀 제거를 한다면 하안검과 지방 재배치 또는 지방 제거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마다 개개인마다 다른 얼굴 형태입니다. 약간 돌출형이냐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느냐 안 튀어나와 있느냐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돌출형이면서 광대뼈는 평평한 경우에는 뒤집어지는 외반증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부가 늘어나고 다시 돌아가는 걸 측정한다든지 피부의 탄력도라든지 근육의 긴장도를 좀 생각을 해서 괜찮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술할 때 보완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술 전에 외반증이 생길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수술에 들어갔지만 수술 중에 의심이라도 간다면 외반증이 생길 걸 막기 위해서 보완은 수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반증이 생기고 나서 보완을 해주려고 하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안검 성형수술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약간의 외반이 생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 후 붓기하고 낫는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경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한두 달 안에 분명히 개선되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누가 봐도 외반증이 좀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외반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피부 절제인데, 성형수술을 하시는 원장들은, 의사들은 피부를 과다 절제해서 외반증을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술 중 아니면 수술 후 출혈이 많은 경우, 출혈로 인한 흉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외반증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수술 후에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힘을 준다든지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에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조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반증이 생긴다고는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안검 성형술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안검 성형술은 중년 남성 여성분들 모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환자마다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결과물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생각하는 결과물 모습,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술하고 났을 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